뭐 부등식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중일 과정에서도 이제 푸는 이제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미지수 두 개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4%짜리 소금물하고 거기 이제 문제 바로 보면서 이제 식 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8%짜리 소금물이 있는데 저희가 요 비커링을 이용하든 식을 잘 세울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세울 수도 있겠죠. 자, 얘네들 섞어주는 거니까 이제 모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5%짜리 소금물 400g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런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몇 g과 몇 g을 섞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금물의 양이 보통 미지수가 되고 여기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제 시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은 흔히 두 가지 스타일로 세워집니다. 자, 내가 일단 처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소금물의 양을 모으면 400g이야. 라는 거 하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일 문제였으면은 여기에다가 y 대신 400-x를 써서 소금의 양을 각 비가 아닌 소금의 양을 이렇게 모았더니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같습니다. 라는 식을 세우겠지. 자, 그래서 이제 xg의 4%니까 100분의 4 곱하기 x에서 100분의 4x, 그다음에 100분의 8 곱하기 이제 y가 하는 거죠. 자, 위에 거 곱하기 아래 거 하시면은 이 안에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걸로 100분의 5 곱하기 400이고, 자, 이렇게 해서 양변에 뭐 100을 곱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식을 정수계수로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 연립해서 이제 푸는 것들이 그냥 이런 농도 문제의 활용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식 세우는 것들만 쭉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32다, 여기 이제 EX의 첫 번째 문제가 이렇고, EX의 이제 두 번째, 32-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의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서 물을 100g 날려버린대요. 자, 그러면 12%의 물이 소금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8%짜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물만 100g 날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2%짜리 소금물, 더 농도가 진해지는 소금물이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니까, 자, 여기서 몇 g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100을 날렸더니 Yg이 됩니다. 라고 이제 쓰면, 역시나 소금의 양을 나타내는, 소금물의 양을 나타내는 식을 세우시게 되면은, Xg 중에서 100을 뺀 게 Y니, X 빼기 100이 Y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 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에 관한 식을 이제 세우게 되면은 Xg 중에 8%가 소금입니다. 근데 하지만 거기서 물을 100g 날렸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변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Xg 중에 8%가 이쪽에 있는 소금인데 그게 Yg의 12%에 있는 양과 같을 거예요. 라고 이제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네들을 연립할 때는 여기 y 자리에다가 x-100을 그냥 대입을 해서 이쪽 자리에 대입을 쭉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되겠죠. 뭐 사실 이제 1차 방정식, 이제 중1 과정에서 다룬 1차 방정식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대입한 모양으로 적는 게 이제 첫 스타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1 과정에서도 이런 농도 문제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대체로 거기 다음 쪽에 있는 이제 예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중1 과정에서 농도 문제. 그래서 예제 32번에, 82쪽 예제 3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소금물 AB를 100, 200 섞으면 8%짜리, 200, 100 섞으면 9%짜리가 됩니다. 라고 하고, 내가 여기는 AB의 농도는 문제에서 안 알려줌.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A에서 나오는 소금물과 소금물 B에서 나오는 이제 애들을 200g, 100g 또는 100g, 200g 섞으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험을 두 번 하는 거죠. 실험 1. 자, 첫 번째 실험 100g, 200g 섞었을 때. 자, 그럼 모이면 300g 되는 거죠. 자, 근데 농도는 몰라요. 자, 여기 농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A%, B%라고 정해. 자, 그랬더니 300g짜리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실험에서는 8%짜리 소금물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실험은 200, 100 이렇게 섞은 거예요.
자, 실험의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섞었더니, 자, 이번에는 역시나 소금물의 양은 합치된 건 300g에서 변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9%더 짜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자, 소금물 A에서 이렇게 뽑아냈더니 A%야. 그러면 200g 뽑아냈다고 해서 농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겠죠. 같은 소금물 뭐 그 바구니가 있었는데 소금물 큰 수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0g 떠낸 거, 그 중에서 200g 떠낸 거니까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이제 소금이 골고루 녹아 있는 소금물에서 꺼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소금물의 양에 대한 식을 여기서처럼 세울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소금물의 양이 미지수가 되는 게 아니니까. 100 더하기 200한 게 300인 게 무슨 방정식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실험에서 이제 뽑아낼 식은 다 소금의 양을 나타내는 식이라서 자, 여기 안에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을 이제 더해가지고 요놈이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뽑아내면 돼요. 그럼 이제 100g 중에 A%만큼이 녹아 있는 게 자, 여기 있는 이 비커의 소금의 양이고 200g 중에 B%요. 자, 100분의 B 한 다음에 곱하기 200. 자, 그 다음에 100분의 8 한 다음에 곱하기 300 하면은 이제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소금의 양이 나와서 여기에 해당하는 식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약분이 봐도 다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 모양으로 식을 잡아서 간단히 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여기는 AB의 값을 계산하는 걸로 얘네들 잠깐히 한 다음에 정리해서 이제 푸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이런 농도 문제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 듣고 풀 줄 알겠는데 이런 농도 문제를 자, 지금 조금 이제 모양을 바꾸면 즉 소금물 안에 소금이 녹아 있다 이런 말은요. 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뭐 빵 같은 거 먹으면 빵에는 뭐 지방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소금물 안에 소금이 녹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빵 안에 지방이 녹아있다 이런 거예요. 영양소 어떤 영양소가 녹아있다 이런 식으로 말의 표현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어디 나오냐면 거기 유지의 32-1이요. 82쪽 맨 아래 있는 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식품 안에 영양분이 녹아있다 어느 합금 안에 어떤 이제 금속 안에 어떤 성분이 몇 퍼센트 들어있다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82쪽에 있는 32-1번도 좀 읽어보면은 자, 여기서 사실 소금물과 소금 문제라고 조금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A라는 금속 안에는 20%의 아연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A 안에 아연이 20% 녹아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금물 안에 소금이 20% 녹아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이 동시에 녹아있으니까 무슨 이제 짠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닌 어떤 이상한 액체 안에 설탕이 20%, 소금이 20% 같이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 안에는 아연이 자, 20% 이제 주석이 20% 들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B 안에는 아연이 10% 주석이 30%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안에 들어 있는 아연이 20%뭐 이렇게 그리면 A 안에 여기 20%몇 g인지 모르겠지만 몇 g 중에 20%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연의 양만 한번 재보시면 A가 몇 g인지 모르니까 A g이라고 하고요. B를 B g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A g 중에서 20%만큼이 녹아 있는 거고 B g 중에서 아연은 10%만큼이 녹아 있다고 문제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B g 중에 10%, A g 중에 20%. 자, 이렇게 이제 모았더니 우리가 이제 최종 만들어져 있는 합금 안에서는 총 아연의 양이 200g이라고 이제 문제에 써져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조금 이해 불가능하다 있으면 얘기. 자, A는 아연이 20% 녹아 있고 B는 아연이 10% 녹아 있는데 합금을 녹여서 아연을 모아봤더니 200g이다라는 말이 문제에 써져 있는 거예요. 문제에 있는 워딩이나 쓰는 식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자, 식만 써져 있는 거 보면 절대 문제 몰라요. 자, 글과 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 말 들으면서 자꾸 머릿속에서 연결 지어야 이게 지금 한글로 돼 있는 걸 식으로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자, 원래 있는 글을 보고 왜 이렇게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지 느끼지 못하면은 이제 이건 설명 아무리 들어봐야 활용 노답이니까
항상 글을 읽으면서 요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석은 여기에 20% 여기에 30% 녹아 있는 거니까 자, A에 20% 녹아 있는 게 주석입니다. B에는 30%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야, 금속 A가 금속 B에 있는 주석과 주석의 양을 모으면 총 주석의 양이 300g입니다. 라는 말이 문제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저 A, B를 합치해서 우리가 저렇게 합체한 금속 안에 아연과 주석 이만큼 들어있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저렇게 식이 나오고요. 저 식을 AB에 대한 방정식으로 이제 풀어내시면은 이제 농도 문제는 저 정도만 다 하실 줄 알면은 엔간한 거 다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도 문제가 이제 조금 마지막 파트이긴 한데 개념 한 통에서는 이제 사실은 지금 처음 이제 나오는 활용 문제들이 그렇게 가지수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 B1, B2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거 말고도 활용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학교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려면 이런저런 문제들 더 풀어봐야 되는데 좀 중요한 문제 하나 더 보죠. 거기 좀 B2 교재 보셔야 되거든요. 올류 B2. 이제 여기 B2에 있는 한 문제만 딱 정리하고 이제 활용은 이제 이거만 조금 이야기하면은 일단은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거기 B2에 93쪽 보시면 돼요. 93쪽에 1문제 좀 알려드리려고. 93쪽에 77-1번, 2번이 1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조금 B2에서 1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평소에 1문제 배울 때 어떻게 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학년 과정에서는 1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얘기했던 게, 흔히 1문제의 기본은 요거였거든요. 1문제는 일단은 문제에서 특별한 문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한 가지로 잡는 거예요. 즉, 전체 일의 양을 한 덩어리로 잡는다. 문제에서 별말이 없으면요. 문제에서 별말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고.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 이제 문제에 따라서 시간 단위가 좀 다르긴 하는데 전체 일을 하는데 며칠이 걸린다, 몇 시간이 걸린다, 몇 분이 걸린다 등등으로 시간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자, 이거를 하실 줄 알면 돼요. 자, 여기서는 77-1번이 며칠이 걸린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는 일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일한 기간을 곱하면은 일한 기간 내지는 여기 단위가 뭐 시간으로 1시간 또는 1분 이렇게 바뀌면 일한 시간이 되겠죠. 일한 기간이 아니라 일한 양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숙지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줄이. 이게 마치 뭐랑 좀 관련이 있는 거냐면 고속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고속시랑.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도 한번 보세요. 자,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 나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속력의 뜻이 1분에 가는 거리, 1시간에 가는 거리, 1초에 가는 거리니까 그런 거거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1시간에 20km씩 가는데 3시간을 가니까 60km를 간 거예요.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 관계들이 이제 거리 속력 시간이니까, 즉 속력의 뜻 자체가 뭐 하루면 하루,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 1로 잡아놓고 1시간에 가는 거리 곱하기 움직인 시간은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관계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게 일하는 속력이라고도 얘기를 해도 괜찮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들이 좀 나오는 건데 요 관계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이제 내가 글을 보고 시가 어떻게 세울지 딱 이제 각이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중1 과정에서는 이제 일한 기간이 좀 미지수고요. 중2 문제에서는 여기가 보통 미지수예요. 여기 보통 미지수이긴 한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따로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을게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A, B 두 사람이 같이 하면 6일 걸리는 일, A가 3일하고 B가 15일 하면은 일이 끝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으면은 내가 여기를 모르잖아요. 자, 즉 하루에 하는 일을 모르니까 하루에 하는 일을 미지수로 정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하는 일.
자, 하루에 하는 일을 그냥 작은 AB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루에 하는 일이 이거고요. 자, 그러면 하루에 하는 일이 건데 일하는 기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하는 기간. 일하는 기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둘 다 같이 6일씩 한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A가 3일이라고요. B가 15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자, 하루에 하는 일 곱하기 일한 기간 하면은 실제 일한 양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하루에 A만큼씩 해서 6일 동안 일했으니까 A가 하는 일은 6A죠? B가 하는 일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6B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하는 일의 양을 모았더니 일이 끝났대요. 그럼 일이 끝났다는 얘기는 전체 일이 다 끝난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두 사람이 일한 양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것만 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을 해서 일의 한 양을 모았더니 일이 끝났다 이런 거거든요. 는 얼마라고 해야 돼, 윤찬아?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1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하는 일의 양의 합이 1과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게 A씨 6일 일하고 B씨 B 6일 일했더니 일의 합을 모았더니 일이 끝났습니다. 일이 완료가 됐으니까 전체 일의 양과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두 번째 상황에 대한 것도 식을 만들면 되지. A씨 3일 일했습니다. 그럼 A가 일한 양은 3A죠. 그죠? 그러면 B가 일한 양은 15예요. B. 그 둘이 합쳐서 이렇게. 는 1이야. 이렇게. 자, 문제의 말이 좀 더 어지러워지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A가 3일 일하고 나머지 15일 동안은 A하고 B가 같이 일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일한 기간이 3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자, A가 3일 일하고 A, B 합쳐서 15일을 동시에 같이 일했습니다. 이러면 15일씩 추가로 더 일을 한 거니까 18일, 15일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의 뜻을 이제 보면서 각자가 일한 기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수로 적어 주셔야 이제 식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제 그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좀 풀 때 선생님이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딱 이 정도만 해서 AB가 얼마인지 구하시면 되는데 아마 분수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위에서 아래 빼면은 바로 3A가 나오고요. 자, 그럼 위에서 아래 빼를 거니까 위에서 아래 빼면 3A가 B가 안 사라지죠. 쏘리. 자, 계산 다시 할게요.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 곱하기 2를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 곱하기 2를 빼면은 이제 A가 사라지고요. 이제 B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6B에서 30B를 빼는 거니까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24B고요. 1 빼기 2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서 B가 24분의 1 나와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는 기억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A를 구하시게 되면은 A가 얼마 나오냐면 A도 24분의 1 나오나? 계산해보죠. 6A 4분의 이건 계산을 끝까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A가 4분의 3일 거고 자, 양변을 6으로 나누게 되면은 6분의 1 곱할 거니까 8분의 1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A 값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A가 하루에 하는 일, B가 하루에 하는 일 이렇게 24분의 나오니까 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 한 사람, B 한 사람이 혼자 일을 하는데 다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여기 24가 이제 나오는 거 인정할 수 있죠? 이제 B가 일을 혼자서 다 하는 데는 하루에 하는 일이 24분이니까 24분의 1을 24개 모아서 전체 일의 양인 1이 나올 거니까 B가 이제 하는 일이 B가 이제 걸리는 기간이 24일 혼자서 일하면 걸리는 기간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A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며칠 걸려요? A가 혼자서 다 하면? 8분의 1씩 8번 모을 거니까 8일이죠? 8분의 1씩 8번 모아야 전체 일의 양이 1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각각 뭐 구하라고 하면 구해주면 되고. 그래서 1문제는 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하루에 하는 일 곱하기 일한 기간이 실제 그 사람이 일한 양이고 그 일한 양들을 모아서 전체 일의 양과 같다라는 워딩으로 이제